안녕하세요. 바둑을 배우고 싶은데 하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한 스타트 바둑입니다. 저와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둑을 한 판 완전히 둘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엔 바둑의 규칙보다는 바둑을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천천히 갈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기본부터 제대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바둑판이 있죠? 제가 강의를 할 때면 항상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둑판이 무슨 모양이죠? 다 알고 있는 걸 묻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들, 1, 2학년들은 잘 맞춰요. 그런데 성인분들은 많이 틀리시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네모라고 대답을 해서 잘 맞추는 거고요. 성인분들은 사각형이라고 하면 되는데 꼭 조금 더 안다고 정사각형이라고 대답했다가 틀리시곤 하죠. 네,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가로가 42에서 42.5, 세로는 45에서 45.5, 약 3cm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왜 그럴까요? 똑똑하시니까 금방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보거나 또는 바둑판 정확히 가운데 위에서 이렇게 평면으로 보게 되면 정사각형인 것이 좋겠죠. 근데 사람이 바둑을 둘 때는 바둑판 위에 올라가 둘 수가 없잖아요. 옆에 측면에서 앉아서 두기 때문에 이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 시각차를 없애기 위해서 세로를 3cm 길게 해서 정사각형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이제 여러분들이 길을 쫙 가시다가 길가에서 어떤 어른들이 이제 바둑을 두고 계실 때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길이가 다 틀립니다. 근데 가로가 더 긴 거를 놓고 두신 분들은 바둑 참 못 두네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알아도 오늘 좀 알았네. 바둑판은 세로가 더 길더래. 그럼 이왕 나온 김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검은 돌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하얀 돌 하나를 놓겠습니다. 1번, 흑돌이 더 크다. 흑돌이 검은색인 건 아시겠죠? 2번, 백돌이 더 크다. 3번 똑같다. 5초 시간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5, 네, 됐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처음에 그냥 질문했을 때는 사람들이 저런 질문 왜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조금 지나면 똑같지 않으니까 질문을 하겠지 하고 이 수십 년간 눈치로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이 더 클까? 어느 게 더 크지? 라고 약간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답부터 알려드렸네요. 왜일까요? 저처럼 좀 살이 찐 사람들이 작게 보이기 위해서 검은색 옷을 좀 즐겨 입는 거 아시죠? 검은색은 실물보다 좀 작게 보이게 하는 축소색이고 하얀색은 좀 더 크게 보이는 확대색이죠. 그래서 똑같은 거를 놓았을 때는 백돌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흑돌을 100분의 3 정도 크게 해서 똑같이 보이도록 만들죠. 오늘 그럼 두 가지는 배우셨네요. 흑돌이 좀 더 크다래더라. 이게 예전에 어디 언론사에서 문제로 나왔던 거, 상식 문제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눈이 빠른 사람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바둑판에 보면은 줄이 이렇게 가로줄과 또 세로줄이 있지요. 가로줄이 몇 줄일까요? 3초. 셀 시간 안 되겠죠? 자석 바둑판을 앞에 놓고 강의할 때 보면 금방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1초도 안 돼서.
왜냐하면 옆에 숫자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가로줄 19줄이고요. 세로줄이 19줄입니다. 그럼 곧바로 네 번째로 문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렸을 때 영민했던 그 두뇌를 활용하셔서 19 곱하기 19를 한번 해볼게요. 예. 금방 답이 나오죠? 이거 어떻게 암산을 해? 하고 지금 막 종이에 써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쉽죠? 19 곱하기 20을 먼저 하고 19를 한번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19 곱하기 20은 380. 거기에 19를 빼주니까 361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점이 361개 있다는 거죠. 바둑돌은 바로 그 점 위에 놓게 되니까 바둑돌도 흑과 백이 합쳐지면 361개가 되어야 되겠네요. 어느 게 더 많죠? 보통 흑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은 흑이 먼저 두기 때문이죠. 흑돌이 181개, 백돌이 180개가 되겠네요. 오늘 간단한 상식을 이미 여러 개 배우시게 되겠네요. 그리고 바둑판을 다시 잘 보시면 또 대개 바둑판이 있으신 분은 금방 알고 계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커다란 점이 9개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처음 배우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아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별 9개를 따다가 갖다 놨어요. 큰 곰자리. 북두 칠성 7개, 북극성 1개.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죠? 제일 지구에서 가까운 샛별을 하나 갖다 놓아서 금성이죠. 9개의 별을 이렇게 중요한 곳에다가 딱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9개의 점을 성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어디서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멋과 풍류를 좋아하잖아요. 이 커다란 9개의 점 옆에 애기점을 4개를 갖다 붙였어요. 당구장 표시하시죠? 이렇게 놓고 딴딴딴딴 이렇게 4개를 붙여놓고서는 이게 무슨 모양 닮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꽃에서 꽃술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꽃 화자를 사용해서 화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바둑에 대해서만 물어보시면은 제가 99.9%는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루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화점인가요? 예. 중국, 일본은 성점이죠? 그럼 북한에서는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 듣는 질문인데? 그래서 이렇게 곧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모르는 0.1%를 질문을 해주셨네요. 다음에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보니까 북한에서도 성점이라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화점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둑판을 재질을 여러분들 뭐로 만드는지 다 아시죠? 대개의 경우 나무로 만들죠. 강의용 자석판은 철로 되어 있고 휴대용은 천이나 고무판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나무라고 하죠. 그러면 어느 재질로, 어느 나무로 만든 바둑판이 제일 좋은가? 나중에 좋은 바둑판 따로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있겠는데 일단은 비자나무가 제일이고요. 그 다음을 은행나무로 쳐줍니다. 그리고 요즘 기원이나 학원에서 사용하는 바둑판은 주로 수입목인 아가디스 나무를 사용하게 됩니다. 색깔이 좋고 돌을 놓았을 때 소리가 또 좋아서 그 나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돌은 뭐가 좋을까요? 돌은 요즘은 좀 저렴한 걸로 만드는데 좋은 걸로 따지면은 흑돌은 흑요석 정도
그리고 백돌은 뭐 만호 이런 돌을 만드는데 예전에 아주 귀한 하얀 돌은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뭐 그런 돌 한번 만져나 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둑판에 대하고 바둑판과 바둑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아까 무슨 색이 먼저 둔다 그랬죠? 검은 돌이 먼저 두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곳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한 사람이 두 번을 둘 수는 없습니다. 한 번씩 교대로 해서 뭐 두게 되겠죠.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 제일 바둑을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길? 주로 이제 가르치는 학원에서는 활로라는 한자 말을 쓰는데 저는 아이들을 상대로 늘 풀어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살아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네요. 살아가는 길을 정확히 알으셔야 다음부터 공부가 가능하겠죠. 돌이 이렇게 백돌이 놓여져 있는데 여기서 대각선으로 가는 거 말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이 선을 따라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점, 지금 이 백돌을 기준으로 하면은 위에는 요 점이 있고요. 아래는 요 점, 오른쪽에는 이렇게, 왼쪽 이렇게 있겠죠. 이 점이 놓여있는, 이 돌이 놓여있는 점이 바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대각선은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하얀 돌은 지금 살아가는 길이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1개, 2개, 3개, 4개라고 했죠. 이 살아가는 길을 다 막아라 하는 게 바둑학원에서 배울 때 처음 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런데 틀리는 어린이들이 꼭 있죠. 어떻게 틀리냐면 아까 대각선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놓고 이 옆에를 채워 넣게 됩니다. 이렇게. 이건 살아가는 길을 막은 게 아니라 살아가는 길이 아닌 곳까지 막은 게 되겠죠. 자, 그럼 살아가는 길이 4개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 놓여지면 3개로 줄겠죠. 이렇게 되면 2개가 되겠고 이렇게 되면 하나가 남습니다. 살아가는 길이 하나일 때는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바로 그게 단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단수. 아이들에게 이거 영상을 보시고 자녀분들이나 또 아니면은 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단수란 말을 잘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 다음에 꼭 물어본다. 1번 짠수, 2번 신수, 3번 매움수, 4번 단수 해놓고 한번 가르쳐 주고 다음에 질문을 하기도 하죠. 참 유치하죠. 제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자, 화점이 아까 9개라고 했으니까 화점에 한번 돌을 놓아 보겠습니다. 검은 돌로 놓고요. 나머지 돌, 4군데 똑같은 만드니까 하나는 2개, 하나는 3개 이렇게 돌 개수를 놓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살아가는 길을 다 막으실 수 있겠죠? 저랑 같이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길을 막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바둑학원의 문제집에서 요거 문제인데 했죠. 요거를 잘 해서 살아가는 길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다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둑돌은 어디에 놓죠? 바둑통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통은 뚜껑이 있고요.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바둑판 옆에 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길을 이제 내가 100이라고 하면 이 흙돌을 다 막으면 이 흙돌을 드러내게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뚜껑 위에 올려놓게 되죠. 자, 나중에 다 쓸모가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뚜껑에다 고이 보관하고 돌려주면 안 됩니다.
중국 룰은 우리하고 틀려서 돌려주긴 하는데 일단 우리는 우리 룰로 해야 되니까 뚜껑에 꼭꼭 잘 담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살아가는 길에 대한 걸 알았고요. 하나 또 부지불식 중에 배우셨던 거 있죠. 살아가는 길이 하나일 때 뭐라 그랬죠? 금방 잊어버리신 분이 있네. 예. 짠수? 아닙니다. 단수라고 하죠. 예. 자. 그럼 이제 요 모양을 하나 더 배워보시게 되는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무슨 모양이냐면,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요 형태를 호랑이 호 입구, 호구라고 부릅니다. 이 호구 안에 검은 돌이 들어가게 되면 검은 돌은 살아가는 길이 몇 개가 되죠? 한 개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백이 둘 차례니까 여기 좀 전에 두었으니까 백이 살아가는 길을 하나 막게 되고 그러면서 흑돌을 하나 잡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위험하죠.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막 시키죠. 야, 물 좀 떠와. 야, 누구누구야, 물 좀 떠와. 누가 쓰레기 좀 주워. 그거 설거지 좀 하지.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많은데 꼭 나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하고 가면서 뒤로는 투덜투덜 대면서 내가 무슨 호구야, 왜 나만 시켜? 라고 하죠. 네. 호구, 어리숙하고 좀 멍청한 사람을 나타낼 때 호구라고 하죠. 제가 왜 그걸 호구라고 할까? 왜 호구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혹시 이 바둑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이 요 세 개만 있으면은 흙 잡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 바둑판이 점이 아까 361개라 했잖아요. 거기에 돌이 수없이 많이 놓여지면 자기도 모르게 잡아갑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한 점에 살아가는 길이 지금 오른쪽 한 개, 위에 한 개 있죠. 이거를 어떻게든지 잡고 싶은데 상대방이 하얀 돌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 백은 한 몸이 되고 길이 많아지거든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 여기를 손 못 잡게 해야지 라고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기서 혹시 호구란 말이 나왔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 어리숙하고 좀 멍청한 사람을 이르는 말 호구, 한자로 호랑이 호 입구, 여기 호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호랑이 입에 들어가는 바보야? 를 줄여서 호구야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의 강력한 추리를 바탕으로 한 저의 추측입니다.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배우신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혹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숫자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바둑판에는 361개의 점, 19개의 줄, 그리고 9개의 화점, 그리고 사각형이니까 4개의 모서리가 있겠죠. 4개의 변도 있습니다. 하나의 중앙이 있고요. 바둑을 둘 때 두 사람이 두니까 상대와 나 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 돌, 흑돌, 두 가지 색깔이 돌이 있고, 하나의 바둑판이 있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바둑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좀 더 재밌는 얘기를 섞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둑을 둘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저희는 스타트 바둑입니다. 감사합니다.